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크라토스 운영팀과의 AMA 시간인데요. 상당히 좀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들은 요번에 댓글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크라토스에 대해서 너무 제가 과소평가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상당히 이제 크라토스의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기가 없는 유튜버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톡방에 그래서 저는 한 예상에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5000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카톡방에 입장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벤트를 이제 조기 종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조기 종료가 됐지만, 하지만 이제 아직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바로 오늘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AMA 이벤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정말 질문들이 굉장히 우수했는데, 아마 이 재단에서 이 질문들을 좀 채택을 해주실 건데, 과연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획기적인 질문들은 어떤 분이 하셨을지, 이런 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크라토스 운영팀과의 지금부터 AMA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크라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파로스랩스의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요거 지금 AMA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AMA 같은 경우에는 Ask Me Anything이라고 해서 토큰 홀더들이나 앱 사용자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회사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렸는데, 일단은 조금 요런 부분이 저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게, 일단 에어드랍 이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대본 이런 게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좀 혹시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저희도 카톡방의 인원이 카카오톡에서 설정한 게 15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500명이 안 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리에이스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실 때마다 이 사용자가 늘어가는 거를 보고서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톡방을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개가 운영되면은 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을 우려를 생각하기도 했고, 네. 저희 쪽에서 이제 원활한 소통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고려해서 카카오톡방은 한 개만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네, 추후에 또 다른 이벤트들로 또 회원들에게 조금 더 보상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요런 이벤트를 해줄 수 있게끔 좀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강동원 대표님께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런 이벤트를 만들어 주셨다라고도 또 할 수 있겠는데,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대표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리에이스님이 맨 처음에 크라토스를 언급해 주셨을 때, 영상을 만들어 주셨을 때부터 조금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연락도 드리고 싶었는데, 또 연락을 드리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리에이스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 크라토스로 회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가장 최근에 올려주셨던 영상을 통해서도 또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이번에 AMA를 같이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혹시나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리에이스님한테 어떠한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드린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AMA를 전달하게끔 해주는 모더레이터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혜택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드리고, 저희는 리에이스님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급성장을 하고 계셔서 잠시 후에는 더욱더 성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미 스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 일단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만약에 뭐 돈을 받거나 했으면은 요런 거를 관련해서 만약에 제가 따로 보상을 받았다 이런 이제 사실이 있다면 제가 유튜브 그냥 채널을 아예 삭제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걸고 좀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채널에 대해서 좀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제가 뒷광고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사실 크라토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공정위 문구를 넣을 텐데 전혀 일단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AMA를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죠. 너무 이제 서론이 길면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혹시 크라토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크라토스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직.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크라토스는 실시간 투표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현재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iOS에서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들이 궁금하신 질문을 올릴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원하는 답을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의 결과값이 성별, 연령별로 나오게 되는 그런 앱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토론마당이 있어서 이제 투표는 조금 컨텐츠의 길이가 제한적인데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마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루에 한 2개 정도의 크라토스 공식 투표를 올리고 있거든요. 공식 투표는 사지선다 형태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워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 기준이고요. 회원가입 시에는 최초 1회 2,000개의 크라토스가 지급이 되고, 현재는 이벤트 기간이라서 3,000개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참여는 한 개당 10개의 크라토스, 그래서 총 500개 하루에. 그리고 투표 생성할 때는 100개씩 1일 1회 가능하고, 댓글 생성은 20개씩 5회에서 총 하루에 700개의 크라토스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것 중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재 받고 있는 수량의 절반을 받으시게 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일 최대 획득량이 350회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2022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소위 표현하는 반감기라는 표현이라고 네. 해도 좀 이제. 네, 맞습니다.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한 가지 또 궁금한 의문점들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뭐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이제 크라토스 운영팀에서 이렇게 공식 투표를 올려주시는 이 투표 같은 경우에도 혹시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이런 부분. 네. 그 지금 50개 카운팅에서 네. 저희가 올리는 공식 투표는 별도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52회 정도 하루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일반적인 투표하고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52회씩 뭐 투표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크라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정말 알기 쉽게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많은 유저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크라토스, 정말로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많은 댓글을 정말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는데요. 저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이 중에서도 어쨌든 재단에서도 대표적으로 뽑은 댓글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댓글들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댓글들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조금 중복되는 것들 제외하고 조금 의미 있는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추려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댓글에 나오시는 사용자분들은 이제 1000개의 크라토스가 당첨이 되신 거고요.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따로 드리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기거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당첨이 이제 되신 거죠? 여기 지금 네, 나오신 맞습니다. 분들. 네네. 그러면 일단 뭐 질문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성진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크라토스는 언제 창설됐고 어떠한 동기로 인해 만들어졌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2020년 2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요. 처음에 크라토스가 탄생하게 된 거는, 저희 팀에서 이제 정치 쪽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사를 갖고 있었고, 또 정치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불확실함, 불신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시작을 했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가 있고 극좌 성향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좀 중도 혹은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중도 세력 일반적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조금 적다고 해서 저희가 크라토스를 처음에 만들게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할지는 또 다음 질문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도 좀 이런 부분 언제 출시됐는지까지 사실 저도 제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막 상세하게 알진 못했는데 이 성진님의 좀 댓글을 보고 좀 알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AMPOLLETA님, 네, 암폴레타님. 자, 저는 약간 색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크라토스라는 코인을 처음 제작하였을 때 네이밍으로 사용된 크라토스는 어떤 의미를 뜻하나요? 코인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름의 뜻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크라토스라는 앱, 크라토스라는 토큰은 궁극적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꿈꾸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서 네이밍을 좀 따왔는데, 이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의 의미가 이제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데모스라고 하는 대중, 군중이 있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권력의 신, 힘의 신, 그런 두 단어가 합쳐져서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크라토스라는 네이밍을 땄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뜻의 어떻게 보면 이 크라토스 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요런 다음 질문과도 어떻게 보면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요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한번 다음 질문도 이어서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투표 내용이 너무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치색이 너무 좌편향된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치에 대한 투표 글이 있는데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좌편향된 건 아닌가 뭐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 크라토스 운영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지 대표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정치색을 갖지 않도록 저희 크라토스 공식 투표를 올릴 때도 정치색이나 편견이 없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자들이 신규 가입자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분들의 성향을 고스란히 앱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는 좌편향됐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우편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거는 중도 성향의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그리고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는 좌 성향의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는 우에 좀 쏠리는 그런 투표를 할 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쪽에 편향됐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본의 아니게 개인의 뭐 좀 그런 순수한 의견에서 볼 때는 좀 이런 색깔이 약간 이제 그렇게 보이게끔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나와 입장이 다른 그런 정치 색깔에 있는 질문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당시마다 사용자들이 어느 쪽에 좀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색은 저희 쪽에서도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어쨌든 뭐 하여튼 임성진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정치에 많은 관심을 제가 가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전 개인적으로 크라토스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닌가 약간은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임성진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야디스 김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하면 코인을 지급하고 일정량 이상 모으게 되면 출금도 가능한데 무료로 지급해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질문 올려지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일일 지급량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 엄청 많은데도 데이터 수집에 효과가 있나요? 야, 이거 진짜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진짜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대표님께서 요거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데. 네, 일단은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질문에 많은 투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한데, 사실은 일반적인 저희 사용자들이 올리는 투표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질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올리고 있는 크라토스 공식 투표를 위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라토스 공식 투표가 조금 더 중립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편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치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조금 많이 쌓이고 저희가 다양한 사용자들이 참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선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총선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느 정도는 일단 데이터 수집이 된다라는 그런 뭐 이제 결과론적인 좀 답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약간 비슷한 어떻게 보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일상적인 질문들도 같이 요게 데이터 수집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로 이제 정치에 대한 이런 부분만 좀 활용이 되는 건지 싶은데요. 아, 네.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거는 분야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하기에는 가장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거는 정치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좀 답변이 이제 된 것 같고, 그 다음, 이거 또 장문인데, 일단 뭐 서영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귀찮은 질문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일일이 답장을 다 해주시는 성실함을 하늘이 알고 크라토스 관계자분들도 아셨나 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저도 좀 감사드리고, 일단 질문 1. 질문 내용의 수준이 낮고 어떤 것은 한 단어만 올려놓고 물어서 좋다는 것을 묻는 것인지 나쁘다 쪽을 묻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문항도 있습니다. 좀 호응이 있다 싶으면 유사한 문제가 양산되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내는 쪽이나 푸는 쪽이나 양쪽의 점수를 높여 양보다 질이 우선되는 설문 문화로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보니까 성의 없는 댓글을 보면 황당합니다. 댓글인지 정답지 적는 곳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포인트만을 따기 위한 요식행위로만 보이고 정작 진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어색해서 뒤로 물러납니다. 댓글도 진짜 댓글이 아니면 포인트를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를 생성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와, 이거는 솔직히 이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충분히 좀 받으실 자격이 된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이 대표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이제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성의 있는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많지 않은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게시글들이나 댓글들은 삭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거의 하루에 1000명씩 사용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댓글이나 투표들을 다 관리하기는 어렵긴 한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댓글이나 투표, 토론의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용자분들도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또 뭐 그런 것 같아요. 재단의 입장에서도 나름 저는 한 가지 노력을 해주신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투표 같은 거 할 때 처음에는 그냥 클릭만 막 하면 포인트가 계속 들어왔던 적이 한때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릭에 딜레이가 좀 생기다 보니까 투표를 좀 신중하게 할 수 있고 나름 문항을 읽어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서영희님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재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또 사용자분들 이렇게 시청자나 구독자분들께서도 크라토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전 매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주시면은 크라토스 재단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위즈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크라토스를 무척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질문들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에 흥미가 생깁니다. 질문입니다. 댓글 기능이 약한 듯합니다. 왜 그런 생각인지 알고 싶지만 댓글 참여가 높지 않습니다. 투표도 좋지만 투표의 이유도 공유할 수 있는 댓글 기능이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라토스 웹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은 댓글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기능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라토스 화이팅입니다. 라고 위지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재단의 좀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 앱을 기획을 할 때 댓글 기능 쪽에 좀 힘을 많이 써서 댓글로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숫자만 적는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요. 투표하는 거 플러스 저희가 댓글이 굉장한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은 요 댓글 부분 하면은 사실 좀 저도 양심에 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뭐 1번과 2번 이제 답을 적는 데 있어서 그 답을 체크하고 그 답에 약간의 공간가는 좀 간단하게 뭐 단어 몇 글자 정도 적은 적도 있었는데 뭐 1번, 2번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많이 보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일단 그런 거 보면서도 좀 많이 느끼지만 뭐 위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능이 있어야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운영팀에서도 어쨌든 이런 부분을 향후 이제 개선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저도 앞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댓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1번, 2번 이렇게 숫자만 적거나 대략적으로 이제 대충대충 적으시는 분들은요. 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팀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제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생태계를 위해서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용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크라토스 매일 투표 중인데요. 이 투표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크라토스와 비슷한 코인 채굴도 있는데 타 비슷한 코인 채굴과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뭐 어쨌든 좀 이 부분도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은 저희는 사실 그 채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비슷한 경쟁사들 대비해서 저희 크라토스의 장점은 사용자들이 좀 자유롭게 투표를 올릴 수 있고 또 다양한 투표 주제가 한꺼번에 올라온다는 것이 저희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저희가 크라토스의 글로벌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사용자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크라토스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측면에서도 그렇게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후에는 NFT나 디파이 그리고 메인넷을 통한 그 DID까지 그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 인증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용자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타 코인들하고는 차별성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더라도 이미 지금 차별이나 차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뭐 이제 국외 해외 사용자들도 이런 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이미 여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DID 뭐 이런 부분도
엄청난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아닐까 싶고, 일단 뭐 차후에 이제 메인넷 뭐 이런 것들도 좀 전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개발하고 있는 단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크라토스를 지금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듣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이 이후에 뭔가 약간 민감하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상승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진열방님께서 뭐 질문을 주셨는데, 한국인들은 크라토스 앱을 통해 채굴을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하는 걸 보면 국외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국외를 위한 물량도 따로 배정되어 있는지, 해외판 크라토스 앱 존재 유무. 방금 전에 이렇게 답변 주신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네, 저희의 이제 아까 차별성이라고 했던 해외 쪽 사용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현재 트위터 같은 경우에 12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요.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의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다 해외 사용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해외 쪽에서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생각에 이제 국내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국내 유저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유저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에 좀 다시 한번 좀 놀랬고요. 근데 일단은 뭐 앞으로 이제 해외로도 또 뻗어 나가고 이제 공식적으로 앱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국외판 버전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진짜 인기가 더 많아질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자, 그 다음 한번 질문을 봐볼게요. 뭐 이렇게 AMA에서 김원창님께서 올려주셨는데, 1번 크라토스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이자 그리고 있는 청사진은 무엇인가요? 2번 크라토스만의 강점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요? 와, 이거 조금 답변하기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한번 좀 대표님의 또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로드맵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2022년 1분기에 NFT 토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NFT라고 하면은 저희가 올라와 있는 투표 결과들 중에 조금 의미 있는 투표 결과들을 NFT 토큰으로 발행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투표 결과들이 테스트넷을 통해서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그거의 일환으로 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지금보다 조금 더 블록체인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사용자가 기록하는 모든 활동들이 블록체인에 사용자가 행동하는 모든 활동들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아까 잠깐 DID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 인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연유로 해서 저희가 국제 웹 표준기구 W3C에 가입을 해서 지금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 인증 관련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기술을 구현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투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선거 시스템을 다 모바일로 바꾸려고 하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이제 선거 시스템까지 좀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고, 이제 추후에 뭐 블록체인 이제 기술을 조금 상향시켜가지고 뭐 기록하는 이제 DID, 뭐 신원 인증, 거기에 뭐 테스트를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1분기 NFT 토큰에 대해서 발행한 거, 사실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제 이 AMA를 들으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크라토스가 진짜 찐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지금 듣기만 해도 당장 크라토스 더 막 이렇게 사야 되는 뭐 그런 기분도 좀 드는데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이제 기대되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근데 좀, 요거 약간 돌발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백인데, 뭐, 이분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 좀 속가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메일 주소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백이라는 분이, 어쨌든 여기 좀 아이디가 없습니다. AMA 질문입니다. 향후 크라토스가 언론사 또는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각종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영역에서도 진출할 이제 의향이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 널리 퍼져 일반화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렇지 못한 현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해킹 및 사이버 시큐리티 브리치로 인한 투표 결과 조작은 어떠한 방식으로 방지를 할 수 있나요? 약간 되게 전문적인 이런 용어와 이제 질문들인데요.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전문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의 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여론조사 혹은 설문조사 영역에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기존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여론조사는 그 당시에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 본인의 생각을 피력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론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여론조사, 설문조사는 1000명을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실시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3000명 이상씩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집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해킹이나 뭐 보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메인넷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메인넷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 상반기에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을 대표님께서 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외람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전화를 좀 잘 끊습니다. 별로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한 스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전화가 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순간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시간이나 틈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좀 더 정확성에 대한 그런 게 높을 것 같고, 그리고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뭐 요런 것들이 정말 최대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23년 이제 메인넷을 함으로써 뭐 해킹하고 보안에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2023년 상반기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메인넷이 정말 이제 시행되고 나면은 굉장히 뭐 가격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다, 좀 이런 생각을 전 하는데요. 자, 일단 그 다음 질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창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AMA 질문입니다.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부정투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한경이라는데 저는 이거 인터뷰 보지도 못했는데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했었는데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DID랑 메인넷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메인넷을 하면서 DID를 적용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DID를 통해서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메인넷을 통해서 투표한 결과가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이 되는 형태를 통해서 신분도 확인이 되고, 내가 투표한 결과도 누구도 변조할 수 없게 확정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뭐 저도 요 인터뷰 제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크라토스 추천을 한다고 이렇게 크라토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댓글도 조금 좀 허술하게 본 게 아닌가, 뭐 좀 일단 재단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셀레버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토스는 덱스 거래소에 리스팅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써주셨고요. 유동성 풀이나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 농사에 큰 관심이 있어요. 추가로 국내 원화마켓의 심사 계획이나 진행 상황이 있는지 가장 큰 관심일 듯 합니다. 꼭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원화마켓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모두의 그 기대감,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레버님은 굉장히 이 부분이 영광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재단에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덱스 거래소 얘기도 있어서 채택을 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워너마켓 상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덱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더리움 체인하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에서 지금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경우에는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 혹은 유동성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거래소랑 연락을 할 때 비밀 유지 협약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유 드릴 수 없는 점은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도 동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BEP20은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이 돼 있고 ERC20 ERC20 크라토스는 유니스왑에 상장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나 국내 거래소는 역시 비밀 유지 협약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완전히 확정이 돼서 얘기를 이제 상장이 되기 전까지도 사실은 얘기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아마 입에 근질근질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재단의 대표라고 생각했을 때도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답변, 뭐 이런 게 거래소 상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이제 듣거나 이러진 못했지만 어쨌든 덱스 거래소에는 이제 리스팅이 돼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셀레버님.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질문들이 있는데 모두들 좀 축하드리고요. 당첨이 어쨌든 되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어서 좀 이걸 사전에 좀 보내드렸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AMA에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댓글에 대한 보상 계획 완화는 없는지. 이제 너무 쓸데없는 글들, 아까 전에 했던 그런 질문들이랑 사실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1이라고 쓰거나 이런 쓸데없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하나 쓸 때마다 20개씩 크라토스를 받고 있는데 토큰을 요게 지금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보상을 차라리 올바른 좀 그 뭔가 완화된 양호한 댓글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뭐 한두 개 정도의 댓글을 달면 예를 들면 50개 크라토스를 2번 받는 뭐 이런 형태로 좀 변경을 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도 예전엔 과거에 50 크라토스씩 2번을 줬었는데 지금은 100 크라토스씩 1번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처럼 혹시 좀 개선되거나 아니면 완화되거나 아니면 변경될 계획이 있는지 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리에스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답변을 드리고 싶었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20개씩 5번을 줄 당시에는 사용자들이 좀 댓글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번호만 적는 댓글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좋은 의견 감사하고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약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댓글을 대충 쓰자 이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또 팀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댓글이 그럼에도 여전히 1이 달리거나 이러면 사실 뭐 회수하는 거 뭐 이런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EP20하고 ERC20 이렇게 두 가지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하고 이더리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향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헷갈리셔가지고 코인이 좀 전송하는 데 있어서 날아가고 이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개개인이 사용자 입장에 있어서 요걸 보낼 때 그리고 받을 때 지갑 주소를 잘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맞는데 여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누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코인이 날아간다든지 증발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BEP20 또는 ERC20 저는 개인적으로 BEP20으로 좀 이렇게 단일화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단일화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에어드랍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좀 BEP20과 ERC20을 되게 여러 가지 있는 거에 대한 혼란을 겪으신다는 거에 대해서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송금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오류를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고려를 좀 할 계획이고, 처음에 저희가 ERC 20을 했을 때는 그 가스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 가스비가 더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가 BB20을 새롭게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뭐 단일화할 생각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는 지금 조금 더 다양한 체인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앱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토큰을 사용을 하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못된 주소로 전송을 해서 손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앱에서 전송하는 네트워크는 뭐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로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답변 되게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어쨌든 이제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 좀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을까요? 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토큰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종의 생태계 구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내년 6월 이후에 혹시 아까 전에 이제 그 보상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쉽게 얘기하면 뭐 반감기 정도로 제가 아까 그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재단에서도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전에 백서를 살펴봤을 때도 내년 6월, 2022년 6월 30일 이후에 뭔가 그거에 대한 보상안이 따로 적힌 거를 제가 보질 못했는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6월 이후에 이제 그 2022년 7월부터는 보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보상이 더 또 반감기를 이제 거치는 건지,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백서에는 아직 저희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순차적으로 하면은 저희가 6개월마다 반감기가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022년 7월부터 또 한 번의 반감기, 그러니까 350개에서 더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글로벌 버전을 이제 이번 달에 런칭하게 되면은 사용자 속도나 이제 토큰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상 계획을 얼마나 더 줄여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뭐 다만 보상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감사의 표시, 보상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인 토큰 지급은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저는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는 이제 아예 사실상 요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종료가 돼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는데, 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반감기가 아니더라도 그 이제 미만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보상이 아예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질문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해서 끝났는데, 좀 혹시나 끝으로 좀 전하고 싶은 크라토스 재단 또는 이제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은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글로벌하게 널리 알려진 그런 토큰 혹은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 지금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제 크라토스 토큰을 획득하기 위해서 참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하시다 보면은 대다수의 회원분들이 재미를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점점 더 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를 마련해주신 리에이스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저 또한 정말 이 크라토스 재단과 AMA를 할 거라는 생각 자체, 상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늘 사실 조금 긴장해가지고 또 대표님과의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는 오늘이 또 처음이기도 한데,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영광스럽고, 정말 향후에 크라토스의 정말 재단의 많은 발전과 그리고 가격 상승도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크라토스에 주목할 수 있는
뭐 좀 농담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이 1크라토스가 정말 1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앱이 됐으면 좋겠고 최고의 코인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뭐랄까 이번 AMA는 좀 종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어쨌든 크라토스, 저도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크라토스 앱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투표도 해보시고, 그리고 뭐 댓글을 무조건 달아서 내가 보상을 받겠다의 댓글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댓글을 남기면서 좀 토론을 하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지키는 좀 이런 부분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크라토스 재단에서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